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새로 김윤희 보살님도 들어오셨네요. 보살님 뭐 질문하시려고 마이크 켜신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와 봤어요. 아, 예. 잘 올라가셨습니까, 그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저기 물으실 거 있으셔서 들어오신 건 아닌가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음, 그날 이제 가면서요, 네. 버스를 탁 탔는데, 네. 깊은 산 속에 있다가 네. 시장통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집으로 돌아가시니까요. 아니, 이제 2박 3일 동안 있다가, 아, 네, 두 반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를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네. 깊은 산 속에 있다가 네. 시장통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네, 리얼하게 이것이 저기 확인됐겠네요. 그럼. 네, 예. 올라가시고는 뭐 별다른 일은 없으시고요. 네. 음. 그냥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그, 그리고 확실히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네. 확실히 달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네, 그런 어떤 뭐 동, 공, 공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그런 공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절로 자기도 이렇게 그 마음이 분별해서 안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같이 조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같이 이렇게 도반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네, 되고 그러면 공명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지고 그런 게 있죠. 네, 공부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여운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그게 그 좀 미심쩍음, 혼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문들 왜라는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별에 떨어지게 생겼을까? 아니면 왜 나는 뭐 이렇게 생겼나? 아까 우리 보살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체험하고 한 2주 정도는 진짜 아무 일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갔는데 불현듯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가 몹시도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예, 네, 제가 또 망상을 했는데요. 네, 쉬고 놓고 놔라 다 한꺼번에 놔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죽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죽으면 그냥 일시에 다 놓고 다 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죽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살아서 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 없잖아요. 네? 아, 이거는 네. 살아서 그 번뇌가 없게 사는 그 공부지 죽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살아 있을 때의 공부인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없죠. 망,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게. 네. 지금 이 순간 이때 매 순간 삶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고 이렇게 일이 없을 수 있고 번뇌에서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느냐. 그게 이 불법 공부지. 죽는 일이나 죽은 뒤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신가요? 그 살기가? 아, 어떤 거 살기,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아, 죽으면 다 되게. 계속 예. 이제 쉬는 방법, 놓는 예. 방법을 하다 보니까, 못 아, 쉬셨어요? 그게, 예, 살아서는 잘 안 되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죽는 거네. 그런 그럼 망상이 떠올랐어요. 공부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을 보면은 그 괴롭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에서의 해탈이 괴로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실상을 보면 괴로움에 괴로움이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안 느끼는 게 공부는 아니거든요. 괴로워도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탈하는 거는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예, 괴로움을 피해서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괴로움이 있어서 피한다는 거는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피하면 또 다시 괴롭지 않으려고 네, 무단히 괴로움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거는 구속이죠. 근데 이제 괴로움에서의 진정한 해탈은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공부해서 문제로 제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공부 뭔지는 알아듣겠고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불만족스럽다 이거. 불만족스러운 거는 분명히 뭔가가 마음속에 자기가 어떻게 세워놓은 공부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불만족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면 불만족도 없게 되는데 분명히 자기 안에 어떤 법에 대한 환상, 그 예, 상태에 대한 환상 아니면 그 기준, 공부에 대한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인 줄은 모르고 그냥 불만족스러운 어떤 느낌으로 남는 거예요. 찝찝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욕심도 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요? 욕심. 어떤 공부에 욕심? 대한 욕심, 공부에 공부에 대한, 대한 네. 공부 그러니까 어떤 욕심? 공부 어떤 욕심? 시간이 가니까 예.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요. 그 어떻게 하고 싶은 그게 뭔데요? 네. 어떻게 하고, 아니, 그냥 주위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냥 제자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쉬기로 했어요. 어떻게 쉬실 건데요? 그냥 밥 먹고. 밥 먹고 그거 늘 해오던 거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잘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남이 빨리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내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사실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공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보살님이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살님이 생각하는 공부를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남도 없고 공부도 없어요. 그 사람의 공부는 더더욱 없겠죠. 네. 시시기로 하면은 또 시시기로 한 게 또 따로 망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 생각이 분별이라는 거,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일이라는 거, 이거를 밝게 보는 게 공부지, 쉬어야겠다. 또 다른 뭐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념인 중생인데 후념이 부처라 이렇게 하거든요. 전념이 네. 뭐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공부가 빨리 되고, 저 사람은 훨씬 더 저기 안목이 나보다 밝은 것 같아. 이 생각 일어났죠? 그 중생이라. 여기 빠져. 근데 아하! 또 망상했거든. 요게 부처라. 또 쉬어야지 하면 또 이제 또 중생의 중생을 더하는 거죠.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야. 일어나는 생각이 속았구나. 이게 공부지.
이게 속았구나. 요게 저기 공부지. 또 쉬어야지 하면 이게 또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순간 미해지고 순간 밝아지는 것이지 또 다른 무엇을 세워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면 더 망상에 떨어지는 거죠. 찰나에 미혹해지고 찰나에 깨어나는 겁니다. 따로 뭔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생각에 속았구나. 이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라. 속았다는 걸, 이러면 또 이런 보살님 노래. 또 속았구나. 이러고 중얼거리고 다녀.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라고. 또 속았, 이게 말로 나오기 전에 알아차리면 돼요. 그게 공부라고, 딴 게 공부가 아니고. 그게 무슨 공부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게 공부라고요, 공부라는. 딴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수행 버전이에요. 쉬어야 되겠다. 뭔가를 하려는 그런 조작이죠. 부처와 중생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미혹하면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앞생각에 속으면 중생이고, 망상했네. 또 속았구나. 거기서 정신 번쩍 차리면 그게 부처지. 또 다리, 이게 속으면 안 돼. 또 쉬어야 돼. 또 쉬어야 돼. 이게 다 말에 속은 거예요. 말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행의 지침이 되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안 속는 겁니다. 그 습관적인 망상 심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왜 내 몸은 이렇게 생겼지? 이게 중생이야. 또 속았네. 이게 부처라. 또, 이렇게 자꾸 속으니까 또 뭔가 쉬어야 되겠네? 이게 중생이라. 또 속았네. 그런 식으로 미처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건 벌써 있잖아요. 얼마나 몇 번을 굴러 떨어지니까. 한 생각 일어났지? 그걸 내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한 생각 일어나는 거기에서 확 밝아져요. 그래서 이 틈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일어난 생각과 그거의 밝음이 점점 틈이 사라져 버리는 게 공부예요. 근데 어떻게 해? 이게 망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뭔가 쉬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거는 저기 더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아까도 어느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식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막 일어나. 그럴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우리가 타자화가 안 되고 자기와 자타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면 억압돼 있던 감정이 나온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여기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보는 게 공부지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그건 또 다른 조작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막 분노하면서 보여. 막 입은 말하고 있어. 근데 이게 또 망상이 일어나고 있거나 보입니다. 거기서 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이 보여. 말로 미쳐 나오기 전에. 보이면 거기서 멈춰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기미가 보일락 말락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감정화, 구체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언어화도 안 돼요. 행위로도 안 나와요. 또 지나면 어떻게 돼?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틈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생각과 그거에 대한 밝음이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말하면서도 밝은 거예요. 행할 거 행하면서도. 필요한 건 해야 되거든.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되고 화낼 때는 화내야 되고. 네.
힘이 약하니까 거기 빠지고 그런. 그거 인정해요. 공부가 아직 힘이 네, 부족하구나. 근데 계속 그래도 방향을 그렇게 오면 돼.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이게 좀 잘못된 건가 봐. 아니 처음이 지금이 가장 힘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편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얘 공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공부의 힘은 약한데 공부가 잘 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뛰어다녀. 앉아 있는 것도 못 하는데. 그거 인정하라니까. 그 솔직해지라니까. 자기 공부가 아직 힘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여기에 몰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마다 네, 이게 어떤 식의 어떤 그 자기 그 삶에서 시끄러움이 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막 치열하게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공부에 고삐를 확 쥐고 공부를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그 공부의 미천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계가 이렇게 잔잔한 사람은 내가 공부가 된 건지 경계가 잔잔한 건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보고 그냥 계속 가면 돼. 아니 그럼 내가 묻고 싶어. 그럼 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선생님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싶으면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이 가장 힘들 때다. 항상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서 딴 길이 있으면 딴 길을 가면 돼. 없어 근데 딴 식으로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딴 길이 없으면 이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상은 시끄러워요. 그러면 더 이걸 고삐를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 삶이 너무 좀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피곤한 상황인 사람이 그 역경계가 그 스승이라니까. 하나면 공부 안 해요. 힘이 없어요. 그 불편한 그 에너지가 공부로 추진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조용한 데서 공부하지 마라. 시끄러운 데 가야지 자기 공부에 힘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다. 일부러 막 피하면은 그만큼 정체되는 거예요. 피하지는 말아야겠다 생각. 네. 왜냐면 거기에서 힘을 써야 되거든. 우리 공부가 어디 조용한 데서 일 없는 거는 쉬워요. 근데 시끄러운 데서 힘 쓰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도 공부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무식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길은 뻔하고 딴 길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경계라도 이거 못 넘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무조건 오늘 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지나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우회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게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하는 수단들로 딱 순간적으로 이 경계를 마비시키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름길이고 옛날에 경절문이다. 곧바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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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싫어하는 그 얘기가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아, 속이 타는 거 머리가
아파요? 애들 정도 아프거든요. 이 이제 화학적으로 말하면 화가 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들에게 업장을 풀면 애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너무 자극적인 소리가 날 네, 때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차단할 필요는 있어요. 아직 버틸 힘이 너무도 부족할 때. 근데 그것도 공부가 되면 이게 무뎌져요. 그거에 대한 예민함. 이렇게 너무 아픈 정도로 아픈데 아플 정도면 어느 정도 몸이 고통스러울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라도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겨내라 하시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죽기 아니면 가로치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좀 후유증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 실험을 진짜 고통스러우면은 이제 그래 수면제 처방도 받고 항우울제 처방도 받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그러다가 진짜 병 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잠시 연보를 하셔도 되고 뭐 명상 하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차단된 환경에 계셔도 된다. 근데 거기에 젖어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 차리고 조금 하니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산에 가면 네. 그 새소리 그조차도 너무나 크게 들리는데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뭐 끄는 음악 소리를 제가 들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내만 들었는데 쪽으로 가니까 한참 가는데 그 사람이 라디오를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요. 신경이 이렇게 곤두설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예전에는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분별심이라는 그런 틀이 이걸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안정감을 주는. 근데 그게 점점점 이렇게 해체되니까 여전히 에고는 남아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호막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 상대의 어떤 그 감정이나 마음을 너무 많이 알아차리니까 네. 대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계에 그 사로잡히는 그런 것이 경향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공부가 되면 오래 남아있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느끼면 예민할 수 있지만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고 스치고 흘러가는 게 옛날보다 걸리는 거다. 남아있는 것도 없게 되고. 네. 그러니까 키가 되고 키가 문제가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고 내가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그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혼란과 또 과도기적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일어날 예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별일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네. 그 고비가 넘어가니까 그게 보이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 그 경계 차별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에고가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공부를 해왔고 자기의 체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공부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는 게 공부거든요. 지금 이 경계의 차별이 사라지는 그 전환점 뭐냐면 자기가 죽기 시작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얼마나 이가 롱트립을 하겠어요. 지금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때가 가장 아주 고통스럽고 에고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인데 잘 보세요. 이치적으로는 알잖아. 마음에서 괴로움도 일어나고 행복도 일어나는 걸 알겠죠.
그러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똑같아. 근데 에고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극명하게.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법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에고도 남아 있는데 법의 방향은 이게 퍼펙트하게 평등한 거라면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에고의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이거는 계속 이런 식의 고통, 조작은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조작이 끝나는 그런 길에 들어설 때 가장 힘든 고비가 뭐냐면 사실은 모든 번뇌의 핵은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그 망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와해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정되는 그 시점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그 흐름을 타면은 맡겨버리면 돼요. 그냥 버티면 되는데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똑같은 내가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라고 수용하기가 어려워. 근데 다 보세요. 다 마음의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게 엽법해진다고 해요. 엽법한 생활을 해야 돼. 처음에 그 끌려는 어떤 마음이 가지지만 제가 그 앞에서 밥을 드시고 하시는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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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주문문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